자, 오늘 이제 단일화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김종 박사, 이제 단일화는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는 끝난 거죠? 저는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 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의 수준에서는 다운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효과는 누가 만들어냈냐?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니네들 단일화하면 그 단일화는 내란 세력 재결집이야. 할 땐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구도가 보수의 결집이 아니라 내란의 재결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확 바꿔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가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 입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소위 이 단일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 자기 계산상에 올려놨던 건데,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이런 내란 세력으로 찍혀버리겠는데. 또 특히 중요했던 거 뭐냐면 12월 3일 날 4일 날 너 뭐 했어? 이게 또 되게 중요했어요. 네. 또 소리 뒤지게 지르더만 국회의원이 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소위 계엄 해제하는데 투표 참여하지 않고 밖에 있었어 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계속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란 세력에 동조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낙인 찍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외부 요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계산 안 나와. 네. 단일화 계산 안 나와. 그리고 많이 물어보게 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좀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거의 승부수 인생이기 때문에 뭐 한다 안 한다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욕 들어 먹을 각오하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하면 더 재밌겠는데 어쨌든 방송할 때 두 번을 죽이시려고 그럽니다. 한 번만 죽여야죠. 한 번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상호 기자는 준비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또 거기에 맞대응을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단일화 협상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여론조사 경선 여행을 통해가지고 제가 이긴다 한들 저는 그 세력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올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응할 계획이 없고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오늘 즉각 후보를 사퇴하시면 됩니다. 자, 저 정도면 이제 끝난 건데 왜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상호 기자? 저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가지고 대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좀 보고도 받을 것이고 자기가 또 직접적으로 통찰을 가지고 지켜보고도 있을 텐데,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자기는 후보는 단일화 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적어도 내란 세력 종식이라고 하는 지대 정신을 집행해야 되는 책임 있는 후보로서는 그렇게 보수적이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들은 본질적으로 지금 말로는 자기는 내란 세력에 얽히고 싶지는 않지만 내란 세력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대표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매우 용의 주도하고 지혜로운 어떤 그 퇴로 차단 정책이 사실 먹혀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지, 저는 마지막까지라도 가면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드랍을 하는 형식으로라도 저는 단일화를 이뤄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돼서 만약에 지난 대선처럼 찢어져서 졌다? 그러면 자기가 정치적 명분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가 지금 저는 명태균이랑 홍준표 3인이 계속 스그이하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들의 입장에서 난국이겠죠. 또 오세훈이 내일 지금 소환 통보가 됐단 말이에요. 명태균 리스트에 오세훈이. 그럼 남은 건 자기들인데 어떻게 활로를 모색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결국은 거대 야당이 될 내란당과 연합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 기반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는 선에서 마지막 아주 극적으로 저는 단일화 여전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한다라고 일단 던진 것이 신의 한 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단일화를 아예 못하게 그냥 쐐기를 박아버린 것 아니냐. 이상호 기자 의견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를 쐐기를 이제 못하게
박는 것보다는 제 네. 생각에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단일화의 효과를 완전히 반감시킨 그런 효과는 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결론은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가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빼고는 다 주겠다.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상 단일화를 안 한다 이러지만 속마음은 후보를 주면 단일화 할 수도 있다,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직이 아니라도 당권을 준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단일화 하겠다 이런 생각일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사실상의 맹조가 되고 싶고 그러려면 국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한 그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자신의 몸값을 올려서 전리품을 최대한 많이 챙겨서 가장 막판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랑님께서 이준석은 단일화한다 한 표, 유영수님 100% 단일화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러면 내일 저녁에 TV 토론 하는데 자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준석은 단일화를 한다고 대답합니까? 안 한다고 대답합니까? 안 한다고 대답하겠죠. 또 안 한다고 대답한다. 제가 안철수의 손가락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정치판에서는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숨기는 것이 자기의 가격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거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배신자론 나기 시작해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단일화 안 하면 너 여기 돌아와가지고 너 여기 자리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너 계속 지금 조금 올라가는 것 같지? 선거 막판에 가봐. 사표 방지 차원에서 너한테 안 갈 거야. 너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너 계속 그렇게 놀아봐라. 너 그럼 평생 너 배신자로 찍힐 거야 라는 얘기를 김재원 비서실장이 나와서 직접 얘기해요 진짜로 라디오에서. 그럼 걔가 다삭 들어오는 거죠. 자, 그게 배신자론이고. 그렇죠. 배신자론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표 방지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과 김문수 두 편은 확장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서로 나눠먹는 싸움이 희속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가서 교착 국면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형태든지 사표 방지 차원에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한쪽은 작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준석 같은 경우 자기가 지금 10%라고 거들먹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5%에서 7%대로 막혀버리게 되면 그게 거의 그렇게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자기가 단일화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길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자기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절대 단일화 없어. 나는 적어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차별이 있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심 제가 또 계속 카드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이 그전보다는 좋지 않아졌다라는 차원의 문제인 거고요.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한테 계산이 있으면 당장 지금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먹잇감을 먹을 수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기 명분을 지켜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거죠 실제로는. 네. 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지금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본다면 한동훈처럼 배신자 트랩에 빠졌을 경우에는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단일화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차별성이 확보되면 그게 결국은 합쳐서 확장성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 강화 차원에서 계속 벌어졌다가 결국은 막판에 단일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이고 실제로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보면 지금 저들이 만에 하나 그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작은 리틀 윤석열이 만에 하나 자기가 독자적으로 갈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과의 관계에는 최소한 확정적으로 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에만 집중했단 말이야. 그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방향성이 김문수와 같다는 것 드러난 것만 봐도 이미 저들은 말로는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하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제가 참 순진한지 아직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건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니까 쑥 빨려 들어가요. 아 이렇게 진짜 단일화 또 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HJ님께서는 배신자 되기 싫어서라도 끌려 들어간다. 웬만하면 단일화 할 것인 비트 코리아님. 디아지틀님은요.
아예 시간까지 정해놨습니다. 새벽에 단일화한다 이렇게 하셨고 새벽에 단일화한다 이렇게 하셨고요. 김도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걸 올려주셨고 야 정말로 당연하죠. 28일 날 한다 아침 이슬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YCB님께서는 김종욱 명답이다. 안철수의 손가락은 살아있다. 개장수는 단일화한다. 100%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정치평론을 지금 잘못 배운 건지 지금 야 저 정도 얘기해놓고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내일 그러면 TV토론에 나왔어도 당연히 단일화 여부에서 질문할 텐데 예, 있습니다. 예. 왜 강병완님 댓글은 안 읽어주십니까? 댓글이 지금 수백 개씩 올라오는데 지금 제가 읽어주십시오. 예. 네, 강병한님, 예. 정기환이 바보. 야 이렇게 요 권도중래님도 이렇게 올리셨는데 개환이 행님 중심 좀 잡아주이소 이렇게 올려놨는데 야 이게 중심을 내가 단일화 한다 철수 손가락 건다 김남 행장군님께서 김남 행장군님도 주셨고요. 야 준석이 캐비넷 있네 이런 말씀 28일에 단일화 할 거지요. 뭐 여러분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결국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단일화의 결과가 표의 이탈이 될 것인데 자 그 경우에도 표의 결집은 양쪽 다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강력하게 결집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준석 후보가 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준석의 성장상 내란 세력 프레임보다는 배신자 프레임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훨씬 치명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를 지켜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단일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세는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미 단일화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를 그동안 쭉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준석 후보의 표가 김문수와 이재명에게 사실상 나눠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사실 그 다른 표로 가거나 뭐 이런 이제 흩어지는 표가 꽤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표가 그대로 김문수에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단일화로 인한 그 김문수의 표가 가는 것은 효과가 훨씬 적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단일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예.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